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앤팀 VIP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황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제 목소리 크게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데모를 앞부분에 먼저 보여드리고 뒤에 PPT로 또 제가 밖에 나가서 데모를 끝나고 난 다음에 클로징 하는 거라든지 하는 멘트들을 정리해서 뒷부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킨을 2003년도 10월 달에 콜드로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 피부는 얼굴 전체가 김이었었고요.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이 그때도 35인데도 불구하고 화농성 여드름이 항상 얼굴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드름이 중학교 때부터 너무 심하게 났던 피부였기 때문에 그 여드름 흉터 아시죠? 겨울만 되면 얼굴이 시퍼래지는 그 흉터도 심했었고 모공도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을 놓고 키우고 직장 생활을 다시 하면서 어느 날 제 피부를 봤는데 이거는 여자의 피부가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피부 관리를 하려고 회사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늘 회사에 오는 화장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불러서 그 자리에서 현금 60만 원을 주고 그 LG 제품인데 그 제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지 딱 일주일 만에 저한테 뉴스킨을 전달해 주신 그분이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하고 같이 앉아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보게 됐었거든요. 그분은 제가 만난 적도 없고 그날 방문을 두들기고 언니 마사지 해드릴까요? 하고 저한테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퇴근도 했겠다, 시간도 많겠다. 그러면 해달라고. 피부에 관심도 있어서 제가 시내 1시간을 버스 타고 가서 관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도 했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와서 누우려고 하니까 눕지 말고 그냥 언니 앉아 계시면 돼요 하고 받았던 게 오늘 이 데몬스트레이션이었어요. 얼굴에는 크리미하고 발라놓고 그때 들으면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화장품을 주로 어떻게 샀었어요? 그냥 이렇게 화장품 가게 가서 발라보고 향 맡아보고 뭐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적정하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썼었는데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나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이때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내가 쓰고 있는 제품하고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데 그때 1시간 넘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됐냐면 저거 못 쓰겠네?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카드로 일주일 전에 60만 원치 산 제품이 있었지만 그걸 못 쓰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93만 원을 긁게 됩니다. 그때 쓴 게 180도 하고 팩 제품하고 바디바하고 여러 가지 제품으로 소비자가로 저는 썼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쓰면서 피부가 맑아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언니 요즘 뭐 해요? 얼굴에 뭐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개를 해주고 저는 회원이면서 회원이 한 30명 가까이 될 때 뉴스킨 사업을 하러 들어왔었거든요. 투잡으로 하다가 스폰서가 진행을 해놓으면 대리점 됐다가 떨어졌다가 한 4번 정도 반복하다가 그렇게 해서 뉴스킨을 하러 들어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 피부 좋아졌거든요. 제가 처음에 뉴스킨 하러 나왔을 때만 해도 가서 막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고 하면 꼭 한마디를 들었어요. 어떤 멘트였냐 하면 이렇게 보고는 저한테 본인도 언니도 이 제품 써요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면서 네 피부는 왜 그래 그 소리였거든요. 그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이 앞으로 제 피부를 매일 늘 볼 거니까 제가 날마다 좋아지는 제 피부를 보게 될 거예요 하면서 제가 데모를 하면서 확신에 찬 그 멘트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마 초보 사업자들도 이 방에 많이 계실 텐데 처음에 나가서 데모를 하면 겨우 미스트 하나 바디바 하나 달라 그럴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지? 스폰서 사장님은 데모를 하면 그 머드팩도 질질 다 흘리고 리프트팩 바를 때도 옷에 다 묻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이 풀세트로 들어가는데 내가 봐도 설명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제품이 미스트 하나 바디바 하나밖에 안 나가지? 그러면서 그때 제가 했던 게
제품 강의란 제품 강의를 다 찾아 제가 들었어요. 그때 상인동의 연합 강의장에 있는 강의 제가 찾아가서 듣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들을 때마다 이 제품에 대한 회사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요. 아, 내 피부는 앞으로 날마다 좋아지겠구나. 그 확신이 들면서 제가 데몬할 때 그 멘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너무 신기하게도 똑같은 피부로 똑같은 모공 넓게 뭐 그 얼굴에 김 있는 상태로 가서 사람들에게 데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거의 풀세트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샴푸 하나 달라 해도 데몬을 반드시 보여주고요. 바디바 하나 달라 그래도 데몬을 반드시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냥 줬을 때는 바디바가 그냥 빨래비누처럼 취급당하는 걸 많이 봤었고요. 써보니까 거품도 잘 안 나고 냄새도 별로고 뭐 모르겠더라 하면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 이 제품을 써야 하는지 왜 바꿔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거 잘 아시죠? 제가 소비자들한테 가서 하는 그대로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잘 아시듯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었잖아요. 리트머스, pH 산도 측정하는 그거 종이거든요. 자, 이거는 문방구에 가시면 누구나 다 사서 실제로 측정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숫자가 1에서 11까지 나와요. 1은 뭐냐 하면 강산입니다. 강산으로 갈수록 살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11은 뭐냐면 강알칼리. 11쪽으로 갈수록 세척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피부의 산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노란색 바가 있죠. 4에서 6. 여기 4에서 6 나오는 약산성이 우리 사람의 피부의 산도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피부의 산도가 약산성이면 어떤 제품을 써주면 좋을까요? 맞아요. 약산성. 아마 음소거가 다 돼 있어서 그렇지 다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그 약산성에 맞는 약산성 제품을 써주면 피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비누들과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쓰는 매일 쓰는 이런 제품들이 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측정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다 빼놨는데 요거를 가지고 물은요 중성입니다. 여기 보면 7이 중성이거든요. 딱 넣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7 중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록시땅이라는 비누인데요. 피부에 직접 우리가 씻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한번 해볼게요. 색깔 나오는 거 바로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요것도 되게 비싼 비누거든요. 천연 비누인데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비누가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자, 색깔 나오죠? 자, 요거는 아마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A사에서 나오는 꿀비누. 또 색깔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자, 요거는 한때 조금 돌았죠. 지땡이라는 비누입니다.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빨래비누. 가정집에 가면 세수비누, 빨래비누는 어느 집에 가도 다 있거든요. 요거는 빨래비누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 천연비누, 세수비누, 뭐 지땡, 암땡 비누 전부 다 비누가 어떻게 나왔어요? 10일에 가까운 강알칼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피부하고 완전히 반대의 산도를 띠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요 뉴스킨에서 나오는 바디바라는 비누입니다. 제 손에 타사 제품을 많이 만져서 강알칼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바를 붙였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약산성이 나왔죠. 잘 보이시죠? 네. 바디바는 방금 보셨듯이 사람의 피부 산도 4.4에서 6.5 정확한 약산성을 띠는 산도를 띄었어요. 자, 그러면 왜 뉴스킨으로 바꿨는데 피부가 좋아졌는지,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가시죠? 피부의 산도는 약산성인데 그 약산성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 떼고요. 여기는 산도가 그러면 다 깨어졌겠죠. 강알칼리 제품을 발랐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원래 피부대로 이 약산성으로 복원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바디바를 발라서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딱 하고 다시 요 리트머스 종이를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약산성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왜 이 약산성이 중요하냐면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다 각자 생활하고 있는 방이든 거실이든 아니면 사무실이든 이 공간에는 사람들 눈에는 바로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균들이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사람의 피부는 이 약산성이 유지가 되어야지만 이런 균들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호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방금 보셨듯이 이런 강알칼리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피부에 있는 이 얇은 약산성 피지막을 일시적으로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옛날에는 아토피라는 단어도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아이를 출산할 당시만 해도 우리 큰애가 지금 27살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토피라는 단어도 사실은 생소했었는데 지금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10명의 아이들을 만나면 6명에서 7명은 거의 대부분 아토피를 심하게 아니면 약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의 몸에 축적된 화학 물질이 아기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피부에는 모공이라는 것이 있고 모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땀구멍이 있고 털구멍이 있어요. 사람 피부는 땀구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오죠. 땀. 털구멍에서는 뭐가 나오냐? 유분, 기름이 나와요.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물과 기름은 안 섞여요. 그런데 이 천연 물과 기름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섞여서 피부에 얇은 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 하거든요. 나 이때까지 이런 비누 썼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맞아요. 왜 문제가 없냐 하면 아주 미세하게 씻어내기 때문에 미세하게 모공으로부터 흡수가 되는데 사람의 피부는 또 땀이 나고 기름이 나오겠죠. 이 물과 기름이 또 어우러져 내 피부에 약산성 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많은 암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딱 씻고 나면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약산성 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 요즘은 정말 많이 쓰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모공이 확 열린 상태에서 쓰면은요 더 많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에 가면은 정말 많이 보죠.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정보를 주는 일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강알칼리가 나오냐면 거품 나는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계면활성제가 들어갑니다. 계면활성제가 거품 나는 것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 중에 정말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방금 보셨듯이 세수비누, 빨래비누, 그리고 치약, 머리 감는 샴푸,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주방세제, 그리고 홈 클렌징, 하이타이, 빨래비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세수비누나 빨래비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 있냐고 보시면 한 20에서 30%의 계면활성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퐁퐁, 머리에 쓰는 샴푸 이런 데는 한 18에서 25% 정도의 계면활성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이타이 세탁 세제에는 한 50%의 계면활성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탁 세제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률이 있어요. 뭘까요? 폼 클렌징이에요. 폼 클렌징은 여자들, 요즘은 남자들도 거의 대부분 비누로 세수 안 하시죠? 폼 클렌징으로 세수를 하시거든요. 세안하는
얼굴에 세수하는 폼 클렌징에는 계면 활성률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냐면 55%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폼폼 가지고 세수하고 오시라 그러면 박윤수 사장님 세수하고 오시겠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뭔지 모르지만 설거지 하는 거고 독할 것 같으니까 얼굴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폼 클렌징에는 그 세제보다가 2배, 3배의 많은 계면활성률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퐁퐁을 쓰는 이유는 웬만한 그냥 물컵이나 과일 접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로만 씻어내잖아요. 퐁퐁이 해로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름기 있는 접시나 설거지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퐁퐁을 써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름때를 지워내기 위해서는 도독한 기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화장품에 기름이 들어간다 소리입니다. 그 기름에 지워내기 위해서 도독한 폼 클렌징에 계면 활성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기름이 들어가냐면 잘 아시는 이 미네랄 오일, 우리가 잘 아는 존슨즈 베이비 오일이잖아요. 베이비 오일이니까 정말 순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미네랄 오일이니까 이름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미네랄 오일 100%라고 글씨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미네랄 오일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석유 찌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원유가 안 나죠. 그래서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오면 제일 순도 높은 기름부터 기름을 다 걸러내요. 그러면 제일 순도 높은 기름은 어디로 보내냐면 비행기, 배 그런 데로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떠야지 되니까. 그리고 휘발유, 경유, 등유 등급별로 쫙 나눠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콜타르, 석유 찌꺼기 있죠. 시커먼 거. 그거 어디에 써요? 아스팔트 깔잖아요. 근데 아스팔트만 까는 줄 알잖아요. 맞아요. 윤서 사장 방금 말했듯이 마스카라, 여자들이 쓰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원료로도 쓰여요. 근데 그것만 쓰이면 다행이에요. 뭐로 쓰이냐면 일반 사람들이 먹는 비타민제 그런 것도 정제를 해서 합성 비타민의 원료로도 쓰여요. 못 믿겠으면 아로나민 골드를 으깨서 물에 타서 햇바닥에 살짝 대보시면 폐타이어 냄새가 나요. 자, 그러고 나면 그 위에 뭐가 남냐면 맑은 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미네랄 오일이에요. 그러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차가 2대가 딱 옵니다. 딱 나눠가요. 어디에서 오냐면 화장품 회사, 하나는 페인트 회사. 자, 이게 모든 화장품의 주 성분은 아니고요. 정량제로 들어가요. 화장품 주 성분은 다 있어요. 크림은 크림이 있고 로션은 로션, 스킨이면 스킨 주 성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넣는 걸 필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물과 기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타사는 모두 이 미네랄 오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름만 들었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미네랄 오일 대신 뭐가 들어가냐면 알로에베라 겔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미네랄 오일이 정말 석유 찌꺼기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제가 면봉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묻힌 면봉에 먼저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불도 잘 안 붙어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미네랄 오일을 발라서 자, 불도 잘 붙죠? 금방 붙죠? 자, 보이시나요? 시커멓게 그름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자, 옛날에 곤로 기억나시죠? 막 가스레인지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곤로로 석유에 해서 불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냄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시커멓게 그름이 올라와서. 자, 이게 모든 화장품에 정량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때를 지워내기 위해서는 도둑한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폼 클렌징에는 계면 활성률이 55% 이상이 들어갑니다. 많게는 80%까지. 그러면 내 피부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얼굴에 있는 이 약산성막을 일시적으로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이 모공에 다 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공이 나이가 들면서 넓어지고 모공 속에 피지가 많기 때문에 여드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기는 원인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계면 활성률이
이 계면활성제가 거품 나는 모든 곳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제품들을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일시적으로 내 피부의 상태를 약산성 막을 벗겨버리기 때문에 피부는 무방비 상태가 돼요. 잠시 후에 제가 PPT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악순환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근데 이 바디바는 그럼 바디바도 거품이 날까요? 안 날까요? 거품 잘 나요. 처음에 쓰면 거품이 잘 안 나는데 그 잘 안 나는 이유는 피부에 많은 이물질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그런 게 많을 때는 잘 안 나요. 그런데 아이들 한번 씻겨보세요. 거품 정말 잘 나거든요.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약산성을 맞춰주기 때문에 피부의 상태를 복원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반드시 바꿔서 쓰게끔 만들어요. 바디바라가 있잖아요. 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사용이 가능해요. 머리에는 무슨 균이 있어요? 큰 모낭충, 그리고 비듬균,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얼굴에는 모낭충이라는 찐득이 같은 벌레가 살죠. 그리고 여드름균, 아토피균, 그리고 겨드랑이에 암내 난다 하죠. 그것도 곰팡이 균 냄새거든요. 그리고 여자들 질염, 남자들도 낭습, 그리고 발에는 무좀, 손에는 습지 이런 수많은 균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약산성이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꾸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데 화장품은 잘 믹싱이 되어 있죠. 물과 기름을 이렇게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코올입니다. 자, 요거는 뉴스킨에서 나오는 헤어 스프레이고요. 요거는 A사에서 나오는 마우스 스프레이예요. 뚜껑을 저희 집 강아지가 깨물어 놔가지고 뚜껑이 안 닫혀요. 자, 그래서 요 알코올을 제가 실험을 보여드릴 텐데 알코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날아가는 바르는 순간 날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알코올도 두 가지예요. 공업용 알코올이 있고 식물성 알코올이 있어요. 공업용 알코올은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그리고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식물성 알코올은요.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물을 싫어해요. 지만 날아가요. 알코올 성질 자체는 딱 뿌렸을 때 둘 다 날아가긴 하는데 공업용 알코올은 사람 피부는 뭐로 돼 있죠? 70%가 사람 몸은 수분으로 돼 있어요. 그럼 피부에 있는 수분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피부가 오히려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퍼석퍼석해지고 거옇게 되는 이유가 수분이 다 뺏겨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실험을 해서 보여줄 수 있나? 불을 붙여보면 알아요. 공업용은 불이 붙어요. 식물성은 불이 꺼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뉴스킨의 헤어 스프레이부터 해볼게요. 불이 안 붙죠? 안 보이네. 보이네. 네. 불이 꺼지죠? 자, 임산부 계시면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입안에 뿌리는 거예요. 입안에 뿌리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업용 알코올을 쓴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입안에 있는 코 이런 점막들이 일시적으로 다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기침 감기보다는 코감기, 목감기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독하냐면요. 이게 미스트거든요. 여기 글씨가 마킹돼 있는 게 보이시죠? 찍혀 있는 거. 자, 일단 뉴스킨의 헤어스프레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뿌려서 그러면 오히려 글씨가 이렇게 더 선명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을 한번 해볼게요. 입안에 뿌리는 거예요. 뿌림과 동시에 다 지워져요. 그냥 글씨가 찍혀 있는 게 다 깨끗하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독한 거를 바르고 입안에 뿌리고 하였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자, 샴푸를, 치약을, 비누를 오늘 하루 쓰고 한 달 뒤에 쓰시는 거면 그냥 뭐 쓰셔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씻어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내 몸은 또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쓰시나요? 아침에 세수하시고 머리 감고 양치하고 다 하셨죠? 또 언제 하세요? 손은 수시로 씻지 않나요? 근데 저녁에 들어가서 또 양치하고 세수하고 씻고 샤워하고 또 하실 거잖아요.
오늘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꾸시라는 거예요. 물론 비싸요. 바디바 한 장 10,000원, 12,000원 해요. 일반 비누 한 장 2,000원, 3,000원만 해도 5장씩 막 들어있어요. 왜?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자체가 달라요. 원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많은 질병들이 생겼을 때는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바꿔놓으면 건강도 찾고 아프지도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여드리고 PPT로 제가 뒤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뉴스킨에서 나오는 페이스와시 180도에 들어있는 클렌징 제품이에요. 제가 타사도 폼 클렌징을 얘기했으니까 뉴스킨의 클렌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순수 비타민C가 10%가 들어가 있어요. 뭐 10%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비타민C는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워서 알지만 비타민C는 물과 열에 약해요. 물과 열을 만나면 비타민C는 영양소가 파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C가 10%가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특허 기술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 비타민C를 10%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타사에는 나가보시면 비타민C가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고 항산화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타민C 팩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크림도 쓰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품에는 비타민C가 몇 프로가 들어가냐면 따라해보세요. 0.0000001%가 들어갑니다. 몇 배의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10%가 들어갔다는 건. 자, 여기에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데요. 자, 요거는 무슨 실험을 하냐면 요거 잘 아시죠? 포비돈, 과산화수소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산화, 쉽게 말해서 노화가 돼요. 사과를 오래 깎아서 오래 냅두면 어떻게 되죠? 산화가 돼서 빨갛게 갈변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가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우리 사람의 피부하고 똑같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없었던데 기미도 생기고 잡티도 생기고 검버섯도 생기고 나중에는 할머니들 보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수분이 다 날아가서. 우리 피부 똑같은 거에 사과하고 거기에 비타민C를 다 이렇게 바르면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오늘 데몬이라고 재영애 사장님 딸내미도 안 쳐놨나 봐요. 자, 여기 이렇게 포비돈을 제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빨개지죠. 이게 쉽게 말해서 산화, 노화가 된 하나의 징표거든요. 여기에 비타민C가 진짜 10%가 들어있으면 얘를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줄 거예요. 이미 뭐 산화되기 전에는 비타민C로 산화를 막아주면 항산화 기능을 해주면 되지만 이미 산화된 거는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나가면 반드시 소비자한테 손을 달라고 해서 저처럼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쫙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얘가 정말 쫀득쫀득하거든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그리고 살짝 맛보세요 해요. 그러면 새콤하네요. 그러고 막 어떤 분들은 쪽쪽 빨아먹더라고.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드셔도 되고 맛만 보세요. 새콤하죠. 그러거든요. 하고 새콤하네. 자, 여기에 진짜 비타민C가 10%가 들어가서 반원을 시켜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체육회사는 딸내미 잘 보세요. 거의 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원래대로 하얗게 환원이 됐어요. 복원을 시켜줬어요. 자,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세안하고 나오면 내 피부는 또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공기를 만나고 먼지나 이런 것도 통해서 하루 동안도 내 피부는 산화가 되겠죠.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를 그 과일 중에 레몬이 제일 비타민C가 많잖아요. 레몬으로 해보셔도 이렇게 똑같이 환원이 돼요. 그런데 레몬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밖에 환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다시 환원을 시켜줘요. 그래서 제 피부가 얼굴 전체가 기미가 있었는데 180도와 지금은 에이지랑미 180도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그러면서 거의 다 벗겨졌고요. 여기만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부스트를 하고 나서 이게 정말 많이 옅어졌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릴 데모는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그 소비자들 만나러 가면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가는 데몬 가방에 들어있는 준비물이에요. 저는 데몬 약속이 잡히면 항상 그거 데몬 가방부터 챙기거든요. 이렇게 나가보면 뭐 바디바가 없고 뭐가 없고 막 그러면은 당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가기 전에 데몬 가방을 한번 체크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서 사람에 따라서는 데모만 간단하게 보여주는 분이 있고, 일단은 딱 나가면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봐요. 이분이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데모를 다 하고 갈바닉하고 루미스파까지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관심 있는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서 바디바 데모를 해주든지 아니면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루미스파나 갈바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짝짝이를 보여주는 데모를 보여주거든요. 최소한 저는 가면 데모를 풀 데모를 할 때는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잡고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하고 나서 제가 제품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데모를 해주는 게 좋아요. 딱 갔는데 이분이 30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제가 1시간을 하잖아요. 다음 약속이 안 잡혀요. 아, 저 사람을 만나면 맨날 오래 이야기하고 30분밖에 시간 없다 했는데 1시간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다음에 시간을 안 내주더라고요. 오늘 조금 아쉽더라도 30분에 맞춰서 끝내주고 와요. 그러면 이 사람도 아쉬워해요. 뭐 보고 싶은데, 갈바닉도 받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저 그 시간에 딱 돼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자기가 시간을 넉넉하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저는 딱 가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식탁에서 하든지 제가 데모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편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작은 상을 하나 달라고 하거든요. 테이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강의하듯이 다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끝나면은 가방에 집어넣고 요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편한 대로 페이스대로 소비자들을 끌고 오셔야지 내 말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자, 화장품을 왜 써야 하냐면 나는 화장 안 한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 시골에 가보세요. 똑같은 50대인데 시골에 있는 분들의 50대는 어떻던가요? 한 70살은 돼 보이지 않던가요? 화장을 안 해서. 자외선에 거의 노출이 돼 있고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50대인데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화장은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외선 차단도 되고 그리고 노화 방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피부는 우리 몸의 제일 큰 장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화장품을 골라서 써주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오늘 다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왜 피부가 가장 큰 장기이냐면요. 피부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물리적인 힘, 자외선, 온도 변화, 화학물질, 미생물, 수분 증발 방지, 지지 분비 이런 항균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온 조절, 모세혈관의 확장, 수축 이것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비, 배설 맞죠? 피부가 모공이 다 만약에 막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어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옛날에는 거의 막 여기까지 잠궈놓고 목욕탕에 앉아 있었잖아요. 떼뿔 굽는다고.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집에서 수시로 샤워를 하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반신욕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모공이 하는 역할이 땀, 피지, 각질을 탈피시키고 이런 역할을 재생을 시켜주고 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지각작용, 통증, 감각, 피부가 이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내가 부딪혔는데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 근데 아픈지를 몰라.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그리고 호흡작용, 산소 흡수 및 탄산가스 배출, 비타민 D 합성도 피부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체 생성, 면역 항체를 생성하여 체내 보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정말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거든요.
독이 되는 많은 물질들이 입으로 들어가지만 입으로 들어간 독은 소화기를 거쳐 간으로 가서 해독작용을 통해 제거되는 비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다 그랬어요. 자, 소주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소주 한 병 마시는 게 빨리 취할까요? 한 병 온몸에 바르는 게 빨리 취할까요? 바르는 게 빨리 취합니다. 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면 간이 있어서 90% 해독을 시켜줘요. 그런데 피부로 바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혈액과 림프액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입으로 먹는 것보다가 피부로 들어가는 독들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장을 보러 가거나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유통기한 따지고 이게 유기농일까 아닐까 어디에서 나왔나 막 그러면서 따지죠. 그런데 바르는 거는 발라보고 향 맡아보고 가격 저렴하면 그냥 주세요 정도예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요. 중요한 건. 좋은 성분도 들어감과 동시에 나쁜 것도 굉장히 많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뉴스키는 뭐예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나쁜 게 하나도 없다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시중 많은 회사들이 우리에는 이런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런 좋은 게 들어가 있고 막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회사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뉴스킨 외에. 그래서 바꾸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부로 들어간 독은 바로 혈액과 림프액으로 들어가 온몸에 퍼지면서 세포를 파괴하고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며 나머지 화학물질은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요? 피하 지방에. 그래서 살도 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하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몸 안에 독소를 많이 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왜 그 아토피가 많냐면요. 여기 보시면 돼요. 임신했을 때 이렇게 엄마의 몸에 축적된 화학물질이 아기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바로 아토피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토피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자, 여성 화장으로 매일 몇 개의 화학물질을 접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55개도 아니고요. 5개도 아니고요. 15개도 아니고 515개의 화학물질을 매일 우리가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매일 쓰고 바르고 씻고 하는 이런 제품들로 인해서. 그래서 음식보다 무서운 경피독. 경피독이 흡수하는 경로가 어디냐면 점막, 경피, 경부로 흡수를 하고요. 경피독이 인체에 주는 영향이 뭐냐면 정자 감소, 불임, 전응아 출산, 그리고 아토피, 알러지, 그리고 우울증, 뇌질환, 불면증. 요즘 우울증 주변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가보시면은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암 유발. 자, 경피 흡수가요.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릴 확률은 25%라면 경피 독이 흡수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75%예요. 그래서 주변에 남자분들이 정말 담배를 많이 피시잖아요. 근데 폐암 걸렸다는 소리는 잘 못 들어요. 그런데 담배 근처는 가죠. 주변에서 피우니까. 그런데 오히려 담배도 피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피 흡수 때문에 자궁암 걸렸다, 유방암 수술했다, 대장암 수술했다, 용종 떼냈다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듣지 않나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경피 흡수. 경피 흡수는 언제 흡수를 해요? 매일 하잖아요. 매일 이런 제품을 쓰고 있다면 하루에 2-3번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데모를 딱 해서 갈바닉이나 루미스파나 하면 항상 반쪽을 해주거든요. 반쪽을 하면 정말 웬만하면 다 반쪽이 돼요. 갈바닉을 해서 반쪽이 사장님 저는 반쪽이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요. 어깨를 많이 푸세요. 얼굴 하기 전에 어깨를 풀면 사람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게 됐거든요. 그럼 어깨가 뭉쳐있죠. 그럼 얘가 당기기 때문에 얼굴이 밑으로 처져요. 그러면 그 어깨를 먼저 풀어주면 어깨가 풀리면서 리프팅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얼굴을 해주면요 반쪽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최근에 며칠 사이로 그 부스트로 데모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부스트로 데모를 하는 거는 딱
루미스파로 루미스파로 얼굴을 하고 난 다음에 부스트 세럼이 16일 날 돼야지 나오니까 아껴 써야 되니까 한쪽을 딱 하는데 2번을 펌핑을 합니다. 2번을 펌핑을 해서 한쪽을 하고요. 그리고 미스트를 뿌려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한 번 펌핑해서 한 번 하고 3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울트라 에센스를 한 개를 까서 발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또 한 번 세럼을 발라서 마지막 부스트를 딱 하고 난 인상이에요. 보세요. 한 번 했어요. 하기 전 사진. 불과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리고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펴졌어요. 왼쪽 보이시나요? 팔자주름하고 정말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정말 빨리 좋아지는 게 뭐냐면 모공, 주름, 그리고 탄력, 리프팅 정말 빨리 되고요. 그리고 요분은 아랫게 하신 분이에요. 이쪽에 했어요. 했는데 왼쪽이 완전히 달라졌죠.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분은 60이 넘으셨어요.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반쪽에서요. 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팔자주름하고 골주름이 완전히 차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요런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그리고 이거는 접니다. 아 부끄러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야기했죠. 한번 하고 전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얼굴 전체 기미가 있다가 여기 강대는 자외선을 완전히 타버렸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안 없어져 가지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또 거의 다 지금 없어지는데 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옅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얼굴 반쪽만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올렸는데 그리고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이 2009년도에 나왔을 때 사서 오면서 그때 막 반쪽만 바르기 막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왼쪽만 2달을 반쪽 발라가지고 오른쪽하고 완전히 삐딱이거든요. 지금 이게 오른쪽인데 이거를 바르고 싶어서 부스트를 오른쪽에 했어요. 근데 이 팔자주름이 지금 거의 같아졌고요. 지금 얼굴 보이시죠? 거의 같아졌고요. 이 팔자주름이 거의 옅어졌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눈꼬리가 이렇게 처졌어요. 눈꼬리가 이만큼 처졌는데 그래 우리 딸내미가 계속 지가 돈 준다고 쌍수하라고 엄마 눈꼬리 처진 거 너무 보기 싫어 그러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딱 했는데 보니까 눈꼬리가 줄어든 게 보이시나요? 제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눈꼬리가 정말 짧아진 거예요. 이 눈꼬리 처짐이. 그래서 이 데몬 한 번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임상 요거는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저번 주 하신 분들 사진만 메이크업만 제가 올렸는데 이런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쓰기만 하면 소비자입니다. 근데 광고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쓰고 돈을 벌 수 있는 프로슈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데몬 후에 딱 하는 이야기가 카탈로그를 가지고 와서 오늘 데몬한 거를요 과감하게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제품 이제 이분이 기초를 제가 그 추천해 드리는 건 제가 오늘 언니한테 추천해 드릴까 아니면 누구시한테 추천해 드릴 제품은 뭐 180도라든지 에이지랑미라든지 딱 추천을 해 드리면 기본 1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갈바닉도 하고 루미스파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크리미하고 스크럽하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딱 하고 나서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제가 틀린 말을 안 했으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이제 카드 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기초가 먼저 들어갈지 아니면 디바이스가 먼저 들어갈지 뭐 루비스파, 갈바니, 케어 제품부터 들어가면서 기초는 아주 약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조율을 해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쓰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쓰시라고. 그러면은요 주변에 소개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물어와요. 언니 요즘 얼굴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뭐 했어요? 그럴 때 저한테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보상 6%, 뒤에는 보상까지 풀어줍니다. 요거는 사장님들이 각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까지만 하고요. 시간 잘 지켰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상은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 모닝스쿨이 지금 대구 팀앤팀의 제일 에너지 넘치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닝스쿨 사장님들 모닝스쿨을 통해서 에너지 넘치셔서 이 에너지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